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8일, 바로 80년 5월 달에 광주에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자, 지금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태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많지만은요, 오늘 좀 다른 얘기를 또 먼저 하고 그 얘기는 시간이 나는 대로 좀 별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사비에르 브런슨 육군대장이라고 있어요. 영어 스펠이 XAVIER, BRUNSON 그러다 보니까 사비에르 혹은 제이비어 뭐 여러 가지 발음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인물이 작년도에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을 이어서 아마 작년 12월 달, 12월 한 20일쯤 부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5월 15일 하와이에서 개최됐던 한 육군 관계된 심포지움에서 한국에 대해서 좀 독특한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혹은 고정되어 있는 항공모함 같다. 보통 항공모함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캐리어. 자, 그러면서 이 브런슨 대장이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는 더 큰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영내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더 큰 전략이라는 점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기존의 대북 억지력에서 중국,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간 전력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공식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런슨 대장은 한국, 미국, 일본 연합훈련에 대해서 그것을 막는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그것을 막는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 그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북의 범죄 테러 집단,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중국 공산당, 좀 더 확대하자면 더 북쪽에 있는 러시아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트럼프 2기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처럼 무슨 장군 출신들이 국방부 장관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린베레 출신의 예비역 중령 핏 헤그세스라고 하는 올해 44살의 젊은 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갔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험담하는 사람들이 미국도 많았죠. 근데 미국 애들도 학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예를 들어서 야, 너 그 핏 헤그세스가 어느 학교 나온지 알아? 너 임마 어느 학교 나왔어? 그런 말 하나 딱 던져로 야, 핏 헤그세스 말이야. 학부가 프린스턴에서 나왔어. 아이비리그죠. 그 다음에 마스터, 석사는 말이다. 하버드에서 나왔어. 그러면요, 미국에서도 그 학력을 얘기하면요, 깨갱해요. 왜? 아이비리그에서 학부 석사를 한 사람이 미국인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대단한 지식인이고 인텔리고 그야말로 어찌 보면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 할 수 있죠.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애비가 청와대 근무한다. 애비가 무슨 장관이다. 애비가 또 무슨 대학 교수다. 그러면 군대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빼잖아요. 예? 저도 서울대학 다닐 때 멀쩡하게 농구 잘하고 축구 잘하는 놈이 허리가 아프다고 군대 면제받는 경우 봤어요. 걔네 아버지가 경찰 고위가 간부였어요. 응?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핏 헤그스 미 국방장관은
프린스턴, 하버드를 나오고 본인이 자원해서 그린베레 된 거야. 그린베레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지원하면 그린베레 받아줍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린베레 노래 한번 틀어보세요. 100명이 도전해서 2명밖에 통과를 못한다고. 이런 그린베레 노래가 있어요. 자, 그렇듯이 프린스턴과 하버드를 나온 명문대학 학생이 그린베레에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이라크, 이란, 아프간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전쟁터를 참여하고 왔던 사람이죠. 그 눈동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트 헤그세스. 눈에 완전히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그 눈빛을 한번 보시라고. 과연 개혁을 해낼지 못할지. 썩은 동태눈을 가진 놈이면 트럼프가 그 자리에 임명했겠습니까? 자, 이런 피트 헤그세스가 지금 트랜스젠더가 지금 15,000명이 된다는 미국 군대를 지금 완전히 그냥 거덜을 내고 있죠. 전투 안 하는 군인, 전투 못하는 군인, 전투할 의지가 없는 군인, 전투 의력을 상실한 군인은 다들 집에 가라 이거예요. 마치 미 중앙정보국장 존 래클리프가 야, 앞으로 8개월치 줄 테니까 다들 가. 부패한 놈들, 자격 없는데 음소 제도로 들어온 놈들 어떤 조건에서 지금 아미아카는 나 나가. 쫓아내기 전에. 이 지금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지금 미국의 CIA, FBI도 지금 바뀌고 있다고. 물론 완벽하게 바뀌진 않겠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또 또아리를 틀고 아니 척하고 은큼하게 그렇게 있는 놈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하나를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도 투표 잘 하십시오. 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구를 뽑아야 그걸 몰라서 물어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람을 뽑을 거예요? 짐승을 뽑을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나보다 못한 짐승을 뽑을 거면 그 짐승 놈을 뽑고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을 것 같은 사람을 뽑으시라 이거야. 아마 그 사람은 기호가 2번이래요. 이름은 김문수라 그러더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미군들의 활동 영역, 그러면 활동 역할, 임무 이것들이 축소되겠습니까? 확대되겠습니까?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주한미군들은 그 역할이 확대되죠. 왜? 북한을 견제하는 수단을 넘어서서 이 극동아시아 지방에서 중국 공산당까지 분해 해체해야 되는 새로운 임무가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 그 멍청한 레가시 미디어라는 것들 이것들은요 그렇게나 무슨 콜비 국방부 장관 얘기를 하는데요. 콜비 걔 별 볼 일 없는 애예요. 무슨 콜비가 앞으로 독자적인 핵무장을 갖다가 주장했다 그러고 맨날 콜비 떠드는데 그 신문사 특파원들이 영어가 안 돼서 그래. 다른 놈들은 어떻게 좀 취재하려고 그래도 취재가 안 되는 거지. 그 한국에서도 못 같은 대학, 그 서울대학 같은 것들 말이야. 그 이름도 없는 서울대학 이런 거 나온 놈들이라고 기자로 뽑아갖고 미국에 보내니까 그것들이 영어가 되냔 말이에요. 영어 안 되죠. 영어가 될 리가 있나. 응?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 방어는 우리가 직접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전시작전권 문제예요. 이 전시작전권을 갖다 가져오겠다고 하는 멍청한 놈이 있어.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있다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전시작전권이 연합군한테 있는 거랑 우리 한국군에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전시작전권이 미군과 유엔군 사령부에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은 한국군이 바로 그 연합군이 돼. 한미연합군, 유엔군이 돼. 그래서 한국군 단독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민주 진영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전시작전거 가져오면은 우리가 무슨 자주국가가 됩니까? 그거 있다고 해갖고 정말 아주 근시 아니고 먼 길을 내다볼 줄 모르는 이런 한심한 놈들, 그리고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찍고 까불고 떠드는 놈들이 있는데 빨갱이들이야. 어따 대고 주한미군 보고 점령군이래. 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만의 유사시라는 거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공격해서 쳐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유사시 등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한미군의 배치와 임무 수행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건지를 지금 굉장히 심각한 대전환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에 와 있는 사비에르 브란슨 육군대장이 한국은 중국 앞에 있는 불침 항모다. 이 얘기는요, 뒤집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답니다. 한국은 중국 앞에 항모,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항모 같다. 이 이야기는 야, 대한민국에서 친중으로 가거나 반미를 경우에 너희들의 목숨은 앞으로 살지 못할 것이다. 이 경고장을 내보낸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한미연합 사령관 입에서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전시작전권 가져오겠다, 주한미군 철군시키겠다, 평화협정 달성하겠다. 많이 듣던 얘기죠. 누가 듣는 얘기예요? 문재인이가 떠들던 얘기 아니야. 응?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이루어 보겠다라고 계속해서 지저대면은요,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절벽 아래로 가서 무덤도 못 세우고 그냥 죽습니다. 응?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북한 핵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에게도 대만에게도 쎄쎄만 이런 경박하고 저질스러운 말을 함부로 떠든다는 그런 걸 보고서 국민의 52%가 지지한다고요? 이게 전부 다 선관위가 조작한 거짓말이에요. 거짓 통계예요. 응? 이 거짓된 선관위의 통계에 여러분도 속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를 지지해 준 사람, 그 개딸들을 비롯한 저 전남민국의 이상한 사람들 해서 한 30%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최소한도 김문수가 지금도 65% 전 이미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고. 경기 끝났다고 이미. 응? 자,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지금 반국가 세력들, 반대한민국 세력들은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이라고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아니에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이에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 전기세, 물세, 그 다음에 또 음식 재료들 등등, 또 한국 고용인들 또 급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얘기하는 건데 마치 방위비 분담처럼 거짓말하고 앉았다 이거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언론사에서 뭐 사설이다, 뭐 무슨 주필이다, 뭐 이따위 인간들이 써대는 글들을 보고 있느라면요, 이 자식들이 얼마나 겁이 많고 옹졸한 놈들이 지금 언론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지 딱 보면 알아요. 특히나 지들이 대표 언론에 떠드는 놈들 있죠. 그런 놈들일수록 더해. 어떤 신문사는 뭐 서울대학이 아니면 안 뽑는다는데 그런 신문사일수록 더해. 비겁한 놈들, 겁 많은 놈들, 용렬한 놈들, 쫄보 중에 쫄보. 이따구 것들이 지금 언론이다 하면서 앉아서 지금 글 쓰고 자빠져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사, 신문사, 방송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뿜어내는 독설들, 그런 자들이 생산하는 쓰레기, 똥물, 오줌물들을, 이런 거를 국민 여러분들이 흡수하시고 듣거나 흡입하시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철저하게 배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절독! 신문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쓰레기 만도 못한 것들. 왜 보여요? 왜?
자, 국민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김문수를 뽑아서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어서 미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대혁신 개혁을 해야 돼. 미국엔 덧지가 있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부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0일 좀 넘었는데 역대 다른 정부 8년 할 일을 지금 100일 사이에 더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미국의 변화되는 과정을 보시고 부럽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가 외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잔 말이야. 해서 바꿔보자고. 소직도 어린 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이 10개 반지에서 꼴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반 학우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침 7시까지 등교해라.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깨우치는 자습을 하자. 그래서 아침에 등교를 하게 되면 운동장을 20바퀴를 뛰고 그리고 펄펄 나는 그 10대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국어, 영어, 수학을 각각 나누어서 반 학우들끼리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와서 가르쳤어요. 그때 경제학과 갔던 정식이가 수학을 가르쳤고 제가 영어를 담당했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종현이가 국어를 담당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자습을 했어요. 그리고 2달인가 3달 후에 전국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동안 늘 1등 하던 반이 반평균 5점인가 7점인가 반평균이에요. 반 전체 평균 따돌리고 우리 반이 1등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가 하는 말처럼 하면 된다야. 그게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야? 가난농군학교 김은기 장로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외쳤던 얘기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이루고 낼 수 있다니까. 문화 강국, 군사 강국, 기술 강국, 과학 강국, 도덕 강국으로 변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곳곳에 응애응애 울고 민족이 융성하고 발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데 왜 국민 여러분들은 중국 공산당의 발구발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짐승들에게 왜 동조를 하는 거냐 말이에요. 왜? 그래서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일제 35년 우리들이 다 그 이후에 태어났지만 그 35년도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면서 벌써 87년 체제가 올해 벌써 몇 년째요? 38년 차입니까? 39년 차입니까? 이 오는 동안에 이 나라가 얼마나 썩어갔는지 여러분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세요? 응? 그 머리가 텅텅 빈 김영삼이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의 민주화 세력들, 김대중이, 노무현이, 또 문재인까지를 겪으면서 얼마나 이 나라가 건방지고 교만하게 썩어 부패되어 왔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저는 김문수처럼 운동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죽여야만 이 나라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꺼리는 시절에 과감하게 국가안전 기획부를 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왜? 공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러나 썩어 빠진 정권들로 이어지면서 그 꿈은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전 된다고 좀 확신하고 있어요. 김문수가 되어서 정보부도 해체하고 이스라엘은 모사드보다 미국의 CIA보다 더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서 국가 융성 발전에 초석이 되게끔 국가정보부를 운영하면 돼요. 이렇게 운영하면 된다고요. 과거에 이종찬이, 권영애, 이따구 그 이상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부장이 되고 원장이 돼서 운영을 해왔으니까 회사가 그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정권의 개가 되면 안 됩니다. 정보기관이 국가를 지도하고 이끌어가시는 통수권자, 대통령께 충성을 다해서 올바른 얘기만 직원을 하고 보좌를 해드리면 그야말로 국가가 융성할 수 있어요. 과거 미국이 발전하던 1950년, 60년, 70년대를 보십시오. CIA, FBI, NSA, DIA 이런 국가정보기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디클래시피케이션, 비밀 해제가 안 된 것들이 많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내셔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국가정보공동체가 국가를 해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의 언급은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행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동요되지 말고 사전투표하지 말고 6월 3일 당일 투표만 해서 이번에 김문수를 꼭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갖고 내가 참여해서 한 표 한 표 던지면 그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국민 여러분, 제 말 믿으시고 꼭 6월 3일 당일날 투표에 전원 동참하시고 사전투표에는 절대로 참여하시지 않는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애국 공화시민 여러분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고맙습니다.